안녕하세요. 자, 이어서 지구단위 계획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어떻게 지정하는지에 대한, 어디에다 지정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학습을 했어요. 자, 지구단위 계획 오늘 시간은 지구단위 계획의 완화입니다. 완화 규정이에요. 뭘 완화하는 거죠? 행위 제한을 완화해 주는 거예요. 자, 지구단위 계획은 설계도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어느 지역에 건물 배치는 어떻게 하고, 도로는 어떻게 나오고, 건물의 색깔은 또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어떤 사람, 여기 지구단위 계획에는 전부 다 빨간색으로 칠하래요. 모든 사람이 이 자기 건물을 빨갛게 칠을 할까요? 그렇지 않죠. 빨갛게 칠하는 목적이 공공의 이익의 목적이라 하더라도 보통 사람들은 안 따라갈 겁니다. 나는 파란색이 좋아해서 파란색 칠하고 싶어 해요. 그렇겠죠?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이 활성화가 안 될 겁니다. 이거 활성화하기 위해서 당근을 주는 거예요. 자, 너가 여기를 건물 배치는 이렇게 하고, 건물 형태는 이렇게 하고, 건물 색깔은 이렇게 했을 때 너가 건축물의 어떤 용도나 건폐율, 용적률을 규제를 완화시켜 줄게.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만큼 지을 수 있는 건물을 이만큼 짓게 되니까 지구단위 계획에 따라 개발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커지겠죠. 이런 것을 인센티브 제도라고 합니다. 법률에는 많은 것들이 인센티브를 주고 있어요. 자, 그럼 지구단위 계획을 함으로 해서 해당 지역의 토지주들은 어떤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얘기예요. 자, 이것도 도시지역 그리고 비도시 지역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자, 도시지역은요 세 가지로 크게 나눠봅니다. 공공성에 의해서 완화시켜주는 게 있고요. 공공성.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 자체로 완화시켜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아주 특정한 경우 완화시켜주는 게 있습니다. 자, 공공성은요 다시 두 개로 나눠볼 수 있어요. 이거 책을 보시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읽다가 쓰러져요. 그냥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거 이 정도만 정리하셔도 시험 문제 공부하는 데는, 시험 공부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자, 공공성 두 개로 나뉜다고 그랬어요. 공공시설 용지를 기부를 했대요. 공공시설 용지를 기부를 했대요. 또는 공공시설을 설치를 해서 이것도 역시 기부를 했답니다. 또는 공공시설을 설치해서 돈을 받고 넘겼는데 그 돈을 다시 반납했대요. 그럼 기부와 다름이 없죠. 이런 경우에 어떻습니까? 굉장히 기특하죠. 따라서 완화시켜줄 수 있는 거 다 완화시켜줘요. 건폐율도 완화시켜주고요, 용적률도 완화시켜주고요, 높이도 완화시켜줍니다. 그리고요, 공개 공지라고 있어요. 이거 설명하기 전에 이제 여러분들이 물어보시는데, 이게 공공시설 용지를 기부하시거나 시설 기부하는 분들이 많을까요? 이게 스스로 기부한다기보다는요, 이런 개발 행위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이 토지에 이런 개발을 하겠대요. 이런 건물을 짓고 싶어 한대요. 그래서 개발 행위 허가를 받으려고 하면 이 허가권자가 그냥 안 해줍니다. 규모가 크면. 조건부 허가를 해줘요. 이것도 우리 개발행위 허가를 공부할 때 나올 건데, 조건부 허가를 해줍니다. 너 때문에 여기 도로가 부족하니까 네가 도로를 더 확장해서 지어서 이거를 관리청에 기부를 하면 나 이거 허가해줄게. 이게 조건부 허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용지도 기부하고 공공시설도 기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받은 게 있으면요, 또 주는 게 있어야겠죠. 사회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완화시켜주는 겁니다. 또 하나가 공개 공지예요.
자, 공개공지는 뭐냐? 자, 큰 건물이 있는 곳에 가면 뭐가 있죠? 파라솔 같은 게 파고라 등이 있고, 또 뭐 시계탑도 있고요. 작은 벤치가 있어서 공원처럼 꾸며놓기도 했죠. 여기는 분명히 사유지인데 일반인들이 가서 쉴 수 있어요. 대개는 사람들 모여서 여기 담배 피죠. 이거 공개 공지라고 합니다. 도시의 환경을 쾌적하기 위해서 법으로 규정해 놓은 거예요. 사적 공간을 공적 공간으로 바꿔 놓은 거죠. 이렇게 바꿨으니까 어때요? 기특하죠. 그래서 공개 공지를 법으로 정한 것보다 초과해서 설치했다면 완화시켜줘요. 얘는 용적률과 높이를 완화시켜줍니다. 건폐율은 없네? 건폐율 없어요. 왜냐하면 자, 건물을 이렇게 지어놓고 여기를 공개 공지로 지정했어요. 건폐율까지 완화시켜주면요. 더 커지겠죠? 그럼 어때요? 굉장히 밀집해지는 거죠. 통풍도 잘 안되고 화재가 나면 옆 건물로 갈 수도 있고, 이거는 건폐율을 높여주지 않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자, 그런데 이 공공성에 대해서 이러한 행위를 했을 때 이렇게 완화시켜주는 거는 얼마나 완화시켜줄지 계산식이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계산식이 있습니다. 계산식이 굉장히 복잡해요. 시험에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안 할 거예요. 왜요? 계산식이 복잡할 뿐만 아니라 시험에 5년에서 7년마다 한 번씩 나와요. 그렇게 열과 성의를 다해서 공부할 만한 내용은 아니죠. 나중에 시험 문제 풀이 할 때 그 과정에서 한번 터치하는 걸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 지구단위 계획으로 완화시켜주는 거예요. 지구단위 계획은 건폐율도 완화시켜줄 수 있고요. 그리고 건축물의 용도, 그 다음에 종류, 그리고 그 규모를 완화시켜줍니다. 용도와 종류 같은 얘기 아니냐? 비슷한 얘기인데요. 자, 건축법에 가보면요, 용도가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위락시설이에요. 위락시설 내에는 또 여러 가지가 있죠. 무도장이라고 카바레 얘기하는 겁니다. 무도장도 있고요. 유흥시설도 있고요. 단란주점도 있어요. 여기 위락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용도고요. 이게 세분화된 것이 종류입니다.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제가 열심히 설명드렸어요. 그 다음 특정한 경우에요. 자, 여기 있는 거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정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특정한 경우는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주차장을 100% 완화시켜준대요. 100% 완화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주차장 안 지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엄청난 혜택이죠. 주차장 안 지어도 되는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자, 한옥이 그래요. 한옥마을. 자, 한옥마을이래요. 한옥마을에서 자동차 타고 다니면 한옥스럽지 않죠. 그래서 한옥마을은 주차장을 안 지어도 됩니다. 우리 한옥마을 같은데, 전주 한옥마을 이런 데 가보면 차가 못 다니죠. 그래서 주차장도 안 지어도 되게끔 해줘요. 그 다음 차 없는 거리라고 있죠. 차가 그냥 없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차 금지 거리, 차 없는 거리, 주차장 100% 완화시켜줍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에 잘 나와요. 그 다음 도시지역이에요.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했어요.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했어요. 그리고요, 여기다 아파트와 연립을 짓겠대요. 도시지역과 개발진흥지구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에다가 아파트와 연립을 짓겠대요. 그러면
용적률과 건폐율을 건폐율은 없습니다. 용적률과 높이를 얼마까지? 120%까지 완화시켜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개 공지라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공개 공지는 아까 했고, 공동 개발이에요. 공동 개발. 공동 개발을 하면 용적률을 용만 쓸게요. 120%까지 완화시켜줍니다. 자, 공동 개발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필지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근데 필지가 이렇게 쪼개져 있어요. 그러면 각각 주인이 건물을 지으려면 어때요? 굉장히 불합리하죠. 여기다 건물 지어봐야 얼마나 짓겠어요. 여기는 아예 짓지도 못할 거고, 여기도 이만큼 지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명의 주인이 힘을 합쳐서 이거 하나의 대지로 보고요, 여기다가 건물을 이렇게 지을 수도 있어요. 이게 공동개발입니다. 또는 필지가 이렇게 쪼개져 있는데 원래 건축법이라면 건물을 이렇게 지어야 돼요. 근데 이걸 벽을 붙여버리는 겁니다. 이걸 막벽 건축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합쳐서 벽을 붙여요. 그렇게 되면 이 공간이 어떻게 돼요? 더 활용성이 높겠죠. 이게 공동개발입니다. 공동개발하면 용적률을 120% 완화시켜주겠다. 뭐예요? 이거를 권장한다는 얘기죠. 이것도 권장한다는 얘기예요. 됐죠?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불가한 거예요. 완화를 안 해주는 거. 어떤 걸 안 해줄까요? 자, 비도시 지역인데 이거 먼저 할게요. 자, 뭔가 해제가 됐어요. 또 변경이 됐어요. 인도 지역이 또 비도시 지역에서 도시 지역으로 편입이 됐어요. 제가 이거 뭐라고 그랬죠?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곳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되면 용적률과 건폐율 등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바뀌게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전부 다 완화시켜주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도시지역이라 하더라도 완화시켜주지 않아요. 어떤 걸 완화시켜주지 않죠? 주차장 100%,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으로 완화시켜주는 거, 이것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완화시켜주지 않습니다. 이것만 제외하고요. 이게 도시지역이에요. 도시지역에서 완화가 안 되는 경우예요. 됐죠? 자, 그 다음 비도시 지역입니다. 비도시 지역. 비도시 지역의 완화는요, 심플해요. 도시 지역보다. 건폐율을 150%까지. 용적률을 200%까지 완화시켜줍니다. 엄청 많이 해주죠. 그리고 건축물의 용도, 종류, 용도와 종류, 그리고 그 규모를 완화시켜줘요. 도시 지역은 깔끔하죠? 자, 건폐율을 150% 해준다는 게 아니고요. 용적률을 200%로 해준다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용적률이 50이다. 그러면은 200%니까 50에 200%를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책을 보실 때 주의하실 게
용적률은 200%다와 용적률의 200%다. 이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주의하셔서. 자, 이게 비도시 지역의 완화 규정이었어요. 자, 이번에는 비도시 지역인데 완화가 안 되는 경우예요. 완화가 안 되는 경우. 자, 비도시입니다. 비도시 지역에 개발진흥지구를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을 하고 거기에다 아파트 연립을 짓는데요. 아까 제가 이 말씀 드렸죠. 지구단위 계획 지정을 할 때 아파트와 연립을 아무데나 짓게 하지 못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한이 있었잖아요. 개발진흥지구에다 지구단위 계획 지정할 때 그 얘기예요. 비도시 지역에다가 개발진흥지구 지정해놓고 지구단위 계획을 해서 아파트 연립을 못 짓게 합니다. 예외가 있었어요. 예외 계획관리입니다. 계획관리는 어느 정도 개발을 예상하고 있었던 지역이죠. 그래서 얘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아파트와 연립을 짓는다. 그럼 완화를 안 시켜주겠다. 완화 안 시켜주면 어떻게 되죠? 개발진흥지구만으로는 건폐율과 용적률이 너무 낮아서 개발 이익이 매우 낮죠. 그래서 못하는 겁니다. 이게 지구단위 계획의 완화예요. 완화 규정은 시험에 잘 나오진 않아요. 근데 내용은 굉장히 복잡하고 난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해드리는 이 내용만 정리하셔도 문제 푸는 데는 충분하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구단위 계획인데 제가 강조할 게 있어요. 맥스가 있어요. 도시지역이든 비도시지역이든 건폐율 150%, 용적률 200%를 넘을 수 없어요. 이게 최대값입니다. 어디요? 도시지역이든 비도시 지역이든. 그리고 많은 것들을 완화해 주는데 이 두 가지 대지 분할 면적 제한 그리고 건축선 이 두 개는 완화해 주지 않아요. 절대 완화해 주지 않습니다. 대건 해서 이것만 체크를 해주세요. 또 대단히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런데 혹시 나올까봐 이 두 개는 완화해주는 규정이 없고 이건 맥스다. 자, 그럼 이어서요. 이거는 완화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대지분할 면적 제한. 자, 이게 대지분할 면적 제한이 뭐냐면요. 이거 건축법에 가서 둘 다 배울 거예요. 그래도 당장 궁금하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대지분할 면적 제한이라는 건 자, 대지가 있는데 분할을 할 수 있죠. 자유롭게 분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조그맣게 분할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쓸모없는 토지가 돼버려요. 그래서 건축법에서는 이 분할을 그래도 효용성 있는 면적으로 분할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정해놨습니다. 이거 어차피 외우셔야 되는 건데요. 자, 주거지역 그리고 외지역. 주거지역, 외지역은 60. 그다음에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150. 그리고 녹지지역은 200이에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주거지역은 60 이하로 분할할 수 없다는 얘기고요. 제곱미터입니다. 상공은요, 상업지역하고 공업지역은 150 이하로 안 된다는 거고요. 녹지지역은 200 이하로 안 된다는 거예요.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외 지역도 역시 60 이하로는 분할할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기억하실 때 주외 60, 상공 150, 녹 200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유 아셨죠? 네, 지우개 좀 주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해서 지구단위 계획이 끝났어요. 자, 이제
거의 절반 넘게 온 겁니다. 이제 앞으로 또 이후에 국토계획법에서 공부하실 거 무엇을 공부하게 되는지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공부할 것은요, 개발행위 허가 제도예요. 개발행위 허가 제도가 왜 필요하죠? 그냥 필요할 것 같죠? 자, 우리가 이제까지 뭘 배웠냐면 계획에 대해서 배웠어요. 도시지역에 커다란 계획을 갖고 있죠. 여러 2개 이상의 지역을 감싸는 광역도시계획, 그리고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이런 것들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계획 실컷 짜놨는데 자기 땅이라고 마음대로 건물 지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개발이 되겠죠? 그럼 이렇게 열심히 짜놓은 계획에 부합하는지 봐야겠죠. 그런 게 개발행위 허가 제도예요. 자, 개발행위 허가 제도를 하는 이유는 각종 계획에 부합하는지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반시설, 자, 커다란 건물 짓겠다고, 여기 커다란 마트 하나 짓겠다고 하는데 이 마트가 들어옴으로 해서 차량도 많이 밀리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그 기반시설들이 부족함이 없는지 보고요. 또 주변 환경과 잘 어울리는지 보는 겁니다. 자연환경 좋은 곳에다가 건물 하나 커다랗게 탁 지어놓으면 조화롭지 않죠. 도시 미관을 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개발행위 허가 제도고요. 자, 허가를 받으려면은 어떤 행위를 해야 허가를 받아야 되는지 알아야겠죠. 허가 대상이 뭔지, 허가 대상이 되는 행위가 뭐냐, 이거에 대해서 또 공부할 거고요. 아니, 그러면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행위는 뭐냐, 허가 예외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리고 허가 절차에 대해서도 학습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럼 또 어떤 기준으로 허가를 내주느냐, 허가 기준에 대해서도 배울 겁니다. 그리고요, 허가 기준에 맞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허가를 제한하는 구역도 있어요. 허가 제한 구역, 도대체 어떤 데다가 지정하고 지정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것도 살펴볼 겁니다. 이게 개발행위 허가 제도예요. 제가 이거 설명드리는 이유는요, 자, 이런 앞으로 무엇을 공부할 건지 차례가 어느 정도 머릿속에 있어야 이 틀이 잡힙니다. 헷갈리지 않아요. 자, 그 다음 또 공부하실 게 뭐냐면 기반시설 연동제라고 해요. 행정상 용어인데요, 법문에서는 안 나옵니다. 자, 기반시설과 관련한 제도라는 뜻이에요. 뭐가 있을까요? 개발 밀도, 개발 밀도 관리구역, 그리고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 두 개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개발 밀도 구역, 관리가 입에 붙었습니다. 두 개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이 두 개는요,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면 기반시설이 부족한 곳에다 하는 거예요. 기반시설이 부족한 곳, 기반시설이 부족한 곳에다가 지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개발밀도 구역은 개발이 이미 빽빽하게 됐어요. 그래서 도로고 뭐고 기반시설을 넓힐 수가 없습니다. 이런 지역은 어떻게 해야 되죠? 개발을 못하도록 규제를 강화하겠죠. 규제를 강화해서 개발을 못하게 하는 지역이 개발 밀도 구역이고요. 얘는 또 반대예요. 개발이 잘 안 됐어요. 아직 도로도 협소하긴 하지만 도로를 확장할 만한 공간도 아직 여유로워요. 이런 지역에 누군가가 커다란 건물을 하나 짓는다면 이것 때문에 도로가 확장되어야겠죠. 이거에 대한 비용을
너 때문에 생긴 일이니까 네가 부담해 하는 곳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이에요. 그래서 기반시설과 관련됐다 해서 기반시설 연동제라고 부릅니다. 우리 이거 앞으로 공부할 거예요. 그 다음에 국토계획법의 마지막입니다. 기억나시나요? 용어 정의 부분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였어요. 도시군, 도시계획시설, 도시군 계획사업이죠. 자, 도시군 계획사업 하면 뭐가 있었죠? 세 개가 있어요.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 있었죠. 중요한 내용입니다. 용어 정의에서 나오는 걸로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도시 개발 사업이 있었죠. 도시 개발 사업. 그 다음 또 뭐 있었죠? 정비 사업 있었죠. 얘도 사업자. 자, 이 세 개가 도시군 계획 사업이었어요. 근데 이 두 개는요,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절차가 매우 복잡합니다. 따라서 개별법으로 나가서 도시개발법으로 나오는 거고요. 정비사업도 따로 나가서 정비법으로 따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비교적 사업이 단순해요. 왜냐하면 일반 민간이 개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국토계획법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공부할 게 도시군 계획시설사업.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한다고 부지를 예를 들어서 학교 부지로 정해놨는데, 그래서 땅 주인은 개발도 못하고 언제 수용되나 기다리고 있는데 5년이 가도 좋고 10년이 가도 좋고 장기간 집행이 안 되고 있어요. 장기 미집행 시설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또 어떻게 되는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개발행위 허가 제도, 이거 왜 하는지 설명드렸죠. 자, 그럼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죠? 허가 대상입니다. 도대체 무슨 짓을 하면 허가 대상을 받느냐, 그 얘기죠. 자, 첫 번째로 건축물을 건축하는 거예요. 건축물 건축. 그 다음에 공작물 건축. 공작물은 설치. 아니, 건축물과 공작물은 뭐가 다른 거예요? 건축물은요, 기둥 또는 지붕, 기둥 또는 벽이 있고 지붕이 있는 것을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기둥만 있고 지붕만 있어도 건축물이에요. 이런 게 어디서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유소 가보면 주유소죠. 주유소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건축물이에요. 기둥 또는 벽 그리고 지붕이 있는 것 외의 것은 사람이 만든 거는 다 공작물이라고 합니다. 요거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에요. 그 다음 토지의 형질 변경입니다. 자, 토지의 형질 변경. 토지 형질 변경이 뭐냐? 자, 이렇게 있어요. 여기는 바다예요. 자, 이런 지역에 내가 건물을 지으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까야죠. 이거 절토라고 합니다. 이건 어떻게 해요? 당연히 깐 흙이 있으니까 덮어야겠죠. 이거 성토라고 합니다. 덮는 거. 울퉁불퉁 할 거 아니에요. 평평하게 좀 해야죠. 정지라고 합니다. 자, 다 좋은데 차도 들어오려면 아스팔트나 시멘트를 깔아야죠. 그걸 포장이라고 해요. 포장. 근데 면적이 너무 좁아요. 여기 일부를, 흙도 많이 남으니까 바다의 일부를 매립해서 땅으로 만들고 싶어요. 이거 매립이라고 합니다. 여기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매립. 이게 형질 변경이에요. 지우겠습니다. 자, 형질 변경은 알았어요. 다 알았는데 예외가 있습니다.
항상 시험은 예외에서 나오죠. 중요해요. 경작을 위한 거. 자, 농사 짓기 위해서라면 흙도 파고 까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거는 예외로 해준다. 허가받지 않아도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지목이 변경된대요. 지목 변경을 수반한대요. 그러면 허가 받아야 돼요. 그런데요, 이 지목의 변경이 정과 답 사이에 변경이 돼요. 그러면 이것도 허가 받지 않아도 돼요. 헷갈릴 수 있어요. 주의해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채취입니다. 채취. 토석의 채취. 자, 앞에는 뺐어요.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자, 토석은 흙모래, 자갈, 바위 이런 것들을 채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형질 변경을 하면 절토나 성토 이런 거 하다 보면 흙모래, 자갈, 바위 채취하죠. 따라서 형질 변경을 하기 위한 채취는 아니다 이 얘기예요. 이거 형질 변경을 위한 채취는 허가 안 받냐 그 얘기 아니에요. 형질 변경을 위한 채취는 형질 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아라 이 얘기입니다. 채취의 대상이 아니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 분할이에요. 분할. 분할은 이 필지를 분할하는 걸 얘기한다고 그랬죠. 자, 이게 건축물이 있어요. 분할하려고 하는 토지 위에 건축물이 있어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국토계획법이 아니라 건축법 적용을 받습니다. 왜냐? 자, 건물이 있어요. 대지가 있습니다. 대지가 100인데 여기 건폐율이 50이래요. 그러면 이렇게 50%에 대해서 건물을 지어야겠죠. 근데 여기 필지 분할을 딱 해버렸네? 그러면 얘 더 이상 50%가 아니죠? 이런 건 어디서 따져요? 건축법에서 따진다는 얘기예요. 건축법 적용을 받아요. 그럼 도대체 어느 거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냐? 어느 걸 받아야 될까요? 자, 녹간농자. 도시지역에 자, 건축물이 없고 녹간농자라면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이라면 분할에 대해서 허가를 받아라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너비가 5m 이하래요. 아니 왜 너비를 5m 이하로 분할하려고 할까요? 이게 대지가 있는데 이게 너비가 5m예요. 이렇게 잘라버리면요 쓸모없는 땅이 되죠. 그래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못하게 한다기보다 허가를 받으라는 거예요. 허가를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건축법에 아까 얘기했던 대지 분할 면적 제한, 요 면적 이하로 하려는 경우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허가를 받아라 이 얘기예요. 자, 비도시 지역이죠. 비개발지, 녹간농자, 너비 5m 이하로 뭐 생각나세요? 이거 보시면 기억나는 이거 뭐 부동산 투기 같은 거 할 때 대지를 이렇게 자개자개 쪼개서 기획부동산이라고 그러죠. 쪼개서 팔아먹죠. 그래서 피해를 많이 봅니다. 그런 거 단속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쉽습니다. 그래서 이 분할을 안 하고 요즘은 지분으로 팔죠. 대지 지분의 몇 % 팝니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 다음 적치입니다. 적치는 조문에 뭐라고 나오냐면 정확히 물건 쌓기라고 나와요. 너무 기니까 그냥 적치 한다. 적치예요. 적치. 자, 울타리 밖에 1개월 이상 물건을 쌓는다면 그거는 허가를 받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도 다 허가를 받진 않아요. 자, 울타리 밖 1개월 이상 건물을 1개월 이상 물건을 쌓는데 우리 용도지역 한번 볼까요? 주거지역 있고 산업지역 있고 공업지역이 있어요. 그다음에
녹지지역 있죠. 그 다음 관리지역 있고 농림지역 있고 자연환경 보전지역 있죠. 그렇죠. 여기에서 주거와 상업과 공업은 허구날 물건을 쌓아요. 끊임없이. 그리고 또 물건 쌓는 데가 어디에 있죠? 여기 농림지역이에요. 농림지역 가면 논에 왜 마시멜로 커다란 거 허연 거 막 쌓여 있잖아요. 그런 건 물건 적치죠. 허구날 쌓아요. 이런 거 다 허가받아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얘네는 대상이 아닙니다. 대상은 그러면 뭐가 되죠? 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 다음에 녹지지역. 이 세 군데만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녹간자만 대상이다. 녹간자만 대상이라는 거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또 여기까지 좀 허가 대상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허가 대상에서 알아봤으니까 허가 예외 사항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개발행위 허가 제도에 대한 것을 마쳤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허가 예외 사항 중요한 내용이에요. 허가를 어떤 것이 예외가 되는지, 허가 안 받아도 할 수 있는 행위인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